먼저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둘째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로워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부터 갓생 살기 시작합니다. 연서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5살 휴학생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고 집에서 할 일 없이 누워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 밤낮이 바뀐 올빼미족이 돼버렸죠. 낮 2, 3시경 점심을 먹은 후 식곤증에 잠들어 버리고 저녁 7시에서 8시경에 다시 기상합니다. 낮잠을 밤잠처럼 거하게 잤으니 다시 자려고 해도 밤에는 잠이 오지 않죠. 일주일의 절반 정도 이렇게 밤낮이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면 패턴은 직장인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직장인 B씨는 평일 낮 시간에 회사에 있고 밤에 돌아오니 이 여유 시간에 뭐라도 하고 싶어서 늦게 잠들게 되고요. 특히 일요일에 낮잠을 거하게 자버리면 밤잠이 오지 않아 다음날 출근이 힘듭니다. 월요병에 걸리는 거죠. 출근 2시간 전부터 30분, 10분 이 단위로 알람 맞추는 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원래 생활 패턴을 찾을 때까지 며칠간 능률이 떨어진 삶을 보낸다고 해요. 고등학생도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을 받고 대학생도 수업이 사이버 강의로 대체됐죠. 실시간 수업을 하지 않는 과목의 경우 언제 들어도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루다 밤이 돼서야 수업을 듣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생활 패턴이 망가진 이들의 공통점은 일상이 무력해지고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늘부터 갓생 살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Z세대 사이에서 갓생 살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갓생은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인생이란 뜻을 가진 신조어인데요. 핵심은 소소한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일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할 일을 정리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죠. 아니, 무기력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쩌다 다 같이 갓생을 살기로 다짐하게 된 걸까요? 2014년 미라클 모닝이란 말이 세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단어는 할 엘로드가 쓴 미라클 모닝이란 책에서 출발했죠. 그는 꽃 같은 20살의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해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 뇌손상을 입었고요. 6일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깨어나게 되죠. 하지만 의사로부터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여자친구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새벽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 전에도 2003년 일본 의사 사이쇼 히로시는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란 책으로 우리나라를 한 차례 뒤흔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갓생 살기는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진 우리는 다시 한번 갓생 살기를 통해 힘차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 김유진 변호사님은 변호사이자 새벽 기상의 힘을 전파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처음 치른 변호사 자격증 시험에 낙방하기도 했고요. 좌절 이후 20대 후반 명문 로스쿨에 편입합니다. 그리고 뉴욕주와 조지아주 변호사 시험까지 한 해에 합격하게 되죠. 그녀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되려 동이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 바로 4시 30분에 기상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합니다. 변호사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단편 영화제를 참가할 뿐만 아니라 15만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이기도 하죠. 그 비결은 모닝 루틴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노하우는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새벽 시간이 나를 찾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언가 더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에게 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이 쪘을 때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업무에 지치거나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하는 특단의 조치란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이때 나를 서운하게 하는 상황을 탓하는 데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온종일 잠만 잘 수도 있고요. 최대한 해야 할 일을 미루며 현실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술, 게임, 타인 같은 외부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하고요. 인생에서 힘든 시기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안다면요? 작가는 말합니다. 새벽 기상이 그 해답을 찾아줄 수 있다고요. 먼저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 개발을 할 때만은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 안의 자기 개발 모드 스위치를 켜야 해요. 재미로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과 진지하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이 똑같은 자세일 순 없습니다. 그 점에서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새벽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죠. 둘째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로워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분들에게 아침 시간 확보를 추천합니다. 외롭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기회의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최고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새벽 기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정말로 나눠져 있는 걸까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책의 작가는 새벽 기상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무엇을 보상으로 해석하는가에서 찾습니다. 새벽 기상을 수월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생긴 이 여유 시간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추가 자유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을 큰 보상으로 여겨요. 이를 통해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이어나갑니다. 반면 새벽 기상이 어려운 사람들은 딱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찾지 못한 거죠. 그 시간에 푹 자는 것이 더 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정하기 위해 새벽 기상은 전날 밤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다음날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잠자리에 일찍 들어야 하죠. 다음날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어야만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는지, 더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체크하고 오늘 하지 못한 일을 내일 꼭 해야 하는 리스트에 옮겨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도 대강 살펴봅니다. 이때 아침 먹기 같은 사소한 내용도 리스트에 추가한다면 돌아볼 때 더 많은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에 아침 상황에 따른 여러 옵션을 제공한다면 새벽 기상에 따른 부담까지 줄어들 수 있겠죠. 새벽 기상은 역시나 무엇을 강박적으로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잠시 충전하는 휴식 시간입니다. 4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을 들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죠. 조금만 더 잘까? 새벽에 일어난다고 뭐가 달라질까? 몇 년을 이 시간에 일어난 이 책의 저자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달콤한 유혹을 뒤로하고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큼 힘든 싸움은 없어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다짐한 대로, 계획한 대로 오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로 가서 씻습니다. 자신을 정돈한 후에 부엌으로 향해요. 이때 작가는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과일차, 꿀차, 녹차, 허브차. 그때 컨디션에 따라 고르는 맛이 또 있죠. 그리고 따뜻한 차와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녀의 새벽 루틴의 핵심은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복잡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출근 전까지 오롯이 나만의 시간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기도 하고요. 운동하거나 책을 읽기도 합니다. 가끔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최근 관심이 가는 일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요. 이제 6시가 되면 출근을 시작합니다.
혹은 더 늦은 시간에 등교나 일과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꼭 4시 30분에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취침 시간과 일과 시간을 보고 충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침 시간을 계산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작가도 그 시간을 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10시쯤에 잠들었을 때 피로를 느끼지 않을 만큼 푹 자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기 좋은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한 우리를 보고 시간 관리를 참 잘한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시간을 결코 잘 관리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새벽은 인생의 보너스 타임이에요. 이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그냥 즐겨도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누군가 꿈을 꾸는 사이에 꿈에 직접 다가가고 싶다면 내일 아침에는 30분 먼저 하루를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유진 변호사의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였습니다.